자, 일단 6월 FOMC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잘 끝났어요.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9% 올랐으니까 네. 좋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AI 반도체의 상승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네요. 뭐 일단은 뭐 꼭 금리 뭐 FOMC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미국 증시를 상승을 일으킨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뭐 엔비디아도 또 3% 올라왔었고요. 또 브로드컴은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한다고 하면서 또 시간 내에서 지금 10% 이상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애플,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강하게 모멘텀을 작용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램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램이 한 23%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디램과 낸드 가격이 한 60% 정도 내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서 KB증권도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원래는 4조 원 초반 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5조 원대로 상향을 좀 했고, 또 3분기에도 6조 3천억, 그리고 4분기에도 7조 6천억을 전망을 하면서 올해만 하이닉스가 21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하루 걸러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그 다음에 네. 애플 밸류체인 어디가 더 누가 더 많이 오르나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은 사실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이겼다고 봐야죠. 오늘 그렇죠. 사실은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꽤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하이닉스는 뭐 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사실은 또 애플 쪽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도 애플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같이 움직임이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WDC에서는 혹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어찌되었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텔리전스 플러스 아이폰 이 합성어를 통해서 아이폰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리 AI가 이전 버전, 그러니까 아이폰 15에 부터 적용을 받을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이폰 15 프로, 15 맥스만 적용을 받고 그 나머지는 적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애플 제품군 중에서 5%밖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기준으로만 따진다라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수로 따진다라면 전 세계 한 13억 4천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 인구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 2천만 명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13억 인구 중에서 뭐 5%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 올해 당장 교체한다는 건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좀 교체한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애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감,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 작용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H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덜 반영하고 있지만 반도체 수요가 또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엔비디아 라인, 뭐 애플 라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큰 수혜주 하면 사실 그 한미 반도체를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8%, 어제도 9%, 뭐 네. 이틀 연속 9% 가까이 올랐는데 매일 어떻습니까? 이 상승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의 상승의 이유는 결국에는 오너의 어떤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젠슨 황이라든지 주요 임원들이 뭐 젠슨 황은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60만 주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내년까지 해서 뭐 얼마나 매도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미반도체 대표님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도 작년부터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한미반도체에서 대응은 일단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500억 이상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그랬고 바로 또 이것을 소각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또 대표도 주식을 더 사면서 뭐 우리 회사 걱정 없다라는 이런 신뢰를 주는 것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투자자의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 자체도 상당히 잘 되고 있죠. 뭐 TC 본더 시장 관련해서 내년에도 420대 정도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한 264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한 50% 이상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뭐 듀얼 TC 본더 관련해서는 뭐 거의 독점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측면 또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좋은 소식을 내보내는 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함부로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뭐 지금 뭐 한 거의 이제 19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LG전자를 따라잡았다고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뭐 램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본다라면 이런 기업들 비교했을 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은 아직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이영수 대표하고 불과 작년 여름인가요? 네, 적정 시총 한 6, 7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뭐 이영수 대표하면은 이 네. 한미반도체 초창기서부터 그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굴하신 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렇죠. 바뀌는 상황들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포텐셜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올해마다도 지금 주가가 한 400% 가까이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지금 주요 빅테크들의 상승 흐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HBM 수요라든지 또 일반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증가될수록 또 이 하이닉스 또 만만치 않죠. 엔비디아 실적이 증가될수록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5조대 네.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 HBM 시장을 작년만 해도 사실 좀 작게 봤었는데 네. 갈수록 지금 되게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는 뭐 아직 HBM 시장 규모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한 25%, 30% 남짓으로 좀 평가받고 있지만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대 5 정도 수준으로 커진다라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지금은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예 공급을 못 하고 있고 연말에 돼야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부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HBM 제품의 어떤 공급이라는 게 작년 연말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한 2, 3년 정도의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하이닉스의 어떤 HBM 장악력은 뭐 현재만큼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기업의 생산 방식하고 하이닉스의 생산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의 생산 방식이 조금 더 열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력 제품에는 하이닉스 제품이 사용될 것이고 좀 뭐 비주력이라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조금 일부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더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하이닉스의 주가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얼마나 상승룸이 남았을까도 궁금하지만 네. 또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목표 주가가 사실 20만 원에서 네. 지금 28만 원, 네. 30만 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오보는 아닐까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네. 예, 그래서 적절한 매도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뭐 전문가 나와서 너무 어이없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150불까지도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가격으로만 따지더라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2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 이상 상승 여력이 동일한 기준을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 26만 원, 뭐 27만 원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상황에서 여기서 30% 올라갈 수 있는 그 룸하고, 뭐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160조 정도면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 말한 28만 원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 가족분들 그 재작년인가요? 그때 8만 원 깨진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공포에 빠졌던, 네, 그때가 떠오르는데요. 야, 그때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계속 들고 있었다면 지금 거의 뭐 3배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작년만 해도 부도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회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될지, 참 이걸 알았다면 다 들고 있지, 이 그렇죠. 주식을. 뭐 이제 이 HBM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AI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판도가 변했다라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하이닉스의 어떤 프리미엄, 그러니까 과거에도 본다라면 반도체 시장이 업황이 좋을 때 하이닉스의 상승 속도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도 좋아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더 매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만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연간 YTD 수익률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연 1월 1일 그 3일 그 시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조금은 이제 흐름이 좀 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히 좀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외국인들이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한 3,570억 정도 네. 매수를 했어요. 물론 기관은 한 1,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네.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이 상승의 끝을 계속 즐기면서 가야죠. 어디까지 갈지. 네. 근데 이 신규로 사야 될 것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도 사거든. 네. 외국인을 따라가냐, 팔고 있는 기관을 따라가냐,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비싸서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약간 눌림목을 준다라면 언제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느냐인데, 만약에 이제 시장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지난 4월과 같은 혹은 1월 달과 같은 좀 큰 조정이 나온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한 6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고 계속해서 반등을 주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보신다라면. 그래서 올해만 보고 작년에도 보신다라면 한 61선 언저리 조정을 주고 계속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시다 생각을 하신다라면 61선 조정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라면 61선까지 조정이 나오지 않겠죠. 뭐 5일선이라든지 뭐 11선 정도까지의 어떤 조정, 그 조정이라는 것도 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찌되었든 5일선이나 11선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오늘 약간 아쉬운 감은 있죠. 왜냐하면 연중 신고, 코스피 기준으로 연중 신고가를 찍었다가 절반 정도 상승을 좀 되돌리면서 마감해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지수 자체가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이제 시작을 한다라면 완만한 상승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급한 가격 조정보다는 뭐 기간 조정 가능성,
그러면은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닉스의 그 주가,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들의 매수, 불어만 하면은 할 때마다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 네. 물론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좀 진짜 그렇죠. 근데 많이 오늘 좀 아쉽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들은 오늘 9,500사 매수 거의 9,400억 네. 네,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요새는 못 믿겠는 게 그랬다가도 다음날 또 쫙 팔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 예. 좀 있죠. 삼성전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뭐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위치다. 지난번에도 삼성전자는 뭐 전체적인 실적적인 흐름들, 뭐 레거시 반도체 업황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뭐 기술적인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쌍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렴도 잘 마무리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직은 60일선을 완벽하게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저께서부터 이제 그 파운드리 포럼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주목받았던 것이 이제 그 1분기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이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뭐 TSMC가 독보적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그 포럼에서 보면은 그 AI 턴키 수주로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메모리, 첨단 패키징, 테스트 등 모든 제조 공정을 갖춘 뭐 장점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당장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업체를 좀 계속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시장에서 쓸 정도에서만 생산을 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신규 주문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가져온다라면 계속해서 조금 주가는 좀 재평가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조금 일부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또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말을 한 게 후면 전력 공급 기술 BSPDN이라는 것을 1.4나노 파운드리 쪽에 2027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CMP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 이야기가 좀 나와야 네. 그래도 좀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레가시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메모리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쇼티지 네. 날 것을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HBM만 관련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은 그냥 이게 확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저 HBM만 해결이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시장이 HBM으로 판이 바뀌는 것인데, 이 새로운 기술의 시장에 삼성전자가 명함을 못 내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술력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라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연말 정도, 빠르면 연말 혹은 뭐 한 가을 정도에 어떤 이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혹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 이런 소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달에도 그런 경험을 주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사인 한 장만으로도 주가가 한 15% 이상 상승을 했었던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좀 기다리면 좋은데, 사실은 좀 그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기다리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일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보면, 아니 기술하면 삼성전자고 네. 초격차 인류, 세계 인류. 근데
SK 하이닉스한테 기술로 지금 뒤진다? 이것도 지금 1년 이상을 이렇게 뒤지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뭐 계속 시장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 원래 뭐 기술력 계속 인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까지 뭐 일시적으로나마 올라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좀 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도 좀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후면 전력 공급, 네. 광학 소자 뭐 이런 신기술. 네. 근데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지면서 조급한지 다급한지 어떤 이유론가 자꾸 이런 이상한 그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네. 시장이 이제 잘 반영을 안 해줘. 안 믿어주는 분위기? 뭐 이게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만약에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떤 뭐 기술을 개발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단 낸드에서 120단 딱 개발을 했다.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바로 다음날 우리 160단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네. 서로가 세계 최초라는 네. 말은 잘 쓰는데. 네, 근데 하고 나면 바로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서가지고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하면서 일단 액션을 취했다라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후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라는 것도 기존에는 이제 그 반도체 칩에 각각의 칩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발열이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규칙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요게 그거군요. 네, 위에 게 이제 FSPN, FSPDN 지금 현재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의 칩을 다 하나의 결합을 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이번에 BSPDN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전력은 뒷면으로 신호라든지 이런 체계를 공급을 하고 뭐 앞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좀 할 수 있는 뭐 저도 뭐 이쪽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바로 상용화되는 게 아니고 2027년부터 상용화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HBM을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할 수 있어요를 계속 뭔가를 말을 하면서 약간 조급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전자가 막 온디바이스 AI 네. 이런 얘기 꺼내고 CXL 얘기하고 뭐 이랬을 때는 네. 말빨이 먹혀가지고 관련 테마가 강력하게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가 뭔 얘기를 해도 흐지부지 뭐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쨌든 이게 애플이 그걸 확인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이 생태계가 이 변화가 되면 이 전체적인 제품의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차이점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맥을 사용하시고요. 또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반강제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을 사용하더라도 노트북은 LG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IBM 걸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패드도 다른 걸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떤 확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애플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았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어떤 기능이 탑재된다는 부분들 자체가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에는 그때는 좀 긍정적이었고 또 뭐 CXL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 뭐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반응을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은 그냥 반응 속도가 좀 느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를 우리가 대장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갈 룸을 한 20% 정도 본다. 네.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현재 이 반도체주들이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맞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건 그렇게 보고 있고 소재주라든지 부품주들은 그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더 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반도체 그 주식 네. 탑픽으로 우리 유 대표는 어디를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소재 쪽이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뭐 제가 CMP 공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미세 공정이 확대가 되면서 CMP 공정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나노에서는 19번 정도의 CMP 공정이 필요하고 뭐 D램보다는 낸드 쪽이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HBM도 이게 계속 HBM 3, 뭐 4로 갈수록 CMP 공정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KC텍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뭐 DNF, 솔브레인 뭐 등이 있는데 CMP 공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능이고 이쪽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KC텍을 조금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C텍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유일하게 CMP 장비 소재를 국산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약간 기간 조정 주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CMP 공정에 사용하는 장비도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웨이퍼를 여러 개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세정기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MP 쪽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한 7, 80%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HBM 쪽으로도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5만 원 이상, 한 5만 5천 원대까지 지난 3월 달 고점이 5만 4천 원인데 한 5만 원 이상 상승 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저는 VM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VM은 이제 국내 건식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부분에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의 100억인가요? 뭐 장비 공급을 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뭐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좀 추세가 좀 그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M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그 유비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CMP 공정을 관련돼서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두 번의 단계가 좀 필요한 공정을 그 유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매출 비중이 이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의 매출 비중이 한 7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보시면 계속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지난 그 6월 7일 좀 급등이 나온 자리 한 2만 9천 원, 3만 원밖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장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는 끝났으니까. 네, 오늘 끝났고 저는 미국 증시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브로드컴 때문에 좀 나사 선물이 좀 미리 좀 움직이는 게 있는데 항상 FOMC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을 경우 우리나라 증시는 추가 상승을 좀 보여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오늘 미국 증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내일 설사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본다라면 최소한 2,8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2분기 실적 기대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자동차 현대기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부품사로 보신다라면 SL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뭐 화학주들도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